여러분 안녕하세요. 대학원 매뉴얼 이게 맞아 시간입니다. 대학원 2학기 시기 때 벌어지는 일들과 여러분들이 준비를 해야 되는 일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시간이고요. 1학기 때도 어떻게 보면 의혹의 시간을 보냈어요. 2학기 때도 약간 의혹의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그게 이제 당연한 게 대학원을 여러분들이 처음 왔잖아요. 처음 왔으니까 당연히 혼란이 어, 혼란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지금 이게 이제 당연한 거고 여기서 우리가 이제 어떻게 해야지 이런 의혹에서 벗어날 수 있는지 천천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보시죠. 자, 의혹의 원인은 일단 한 게 없는 것 같은데 시간이 너무 빨리 지나가. 그러니까 1학기 때 내가 뭘 했지? 라고 생각을 해보면은 아무것도 한 게 없는 것 같아. 남아있는 거는 뭐 논문 발표 몇 개 한 거랑 과제 몇 개 한 거랑 뭐 이런 거밖에 없고 실제로 내가 한 것들이 논문에 나중에 졸업하기 위해서 논문을 써야 되는데 논문에 이제 뭐 이게 뭐가 도움이 될까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이게 맞는지 틀린지 아직까지 잘 모르겠고 뭘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한 게 당연해요. 근데 이런 의혹이 생기는 게 그러니까 진짜 한 게 없기 때문에 그럴 수가 있고 두 번째는 너무 먼 미래에 대한 고민 때문에 그럴 수가 있어요. 자, 여기서 진짜 한 게 없다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 정말 허송세월을 보낸 거고 대부분 너무 먼 미래에 대한 고민을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갈피를 못 잡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실제로 논문을 쓰는 거는 그러니까 논문보다는 이제 프로포저를 하는 거는 이제 3학기 중간 혹은 3학기가 끝나고 나서 하거나 혹은 이제 5학기 체제인 랩 같은 경우에는 4학기 때 프로포저를 하는 경우가 있긴 하죠. 그러니까 뭐 지금 와서 이제 어떡하지라고 고민을 하는 거는 예를 들면 이제 뭐 한 6개월 뒤에 혹은 1년 뒤에 점심에 뭐 먹을까를 고민하는 거랑 동일한 고민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지금은 고민을 하기보다는 일단은 저지르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관심 있는 이런 거야. 내가 관심 있는 주제가 뭔지 모르겠다라고 하는 거는 여러분들이 공부를 열심히 안 한 거예요. 어, 공부를 열심히 안 했다라기보다는 논문을 많이 안 읽은 거야. 그러니까 뭔가를 좀 배워야지, 알아야지, 그 중에서 이제 뭐가 재밌다라고 하는 것들을 이제 뭐 알아가는 거고, 만약에 여러분들이 게임을 한다고 했을 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내 연구 주제는 내 주 챔프랑 동일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 챔프랑 캐릭터들이 있다고 했을 때, 그 중에서 내가 이제 주로 다루는 뭐 어떤 그 포지션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찾아 나가게 되는 거죠. 뭐 저도 이제 게임을 할 때 MMORPG 게임을 하거나 아니면은 이제 뭐 그 뭐냐 FPS 게임을 하거나 이럴 때 보면 이제 게임 캐릭터들을 뭐 이것저것 해보다 보니까 나한테 제일 잘 맞는 게 있단 말이에요. 그 제일 맞는 거를 찾기까지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려요. 그러니까 탱커도 해보고 딜러도 해보고 지원도 해보고 아니면 뭐 여러 가지들 것들이 있잖아요. 적어도 이제 몇 주는 게임을 해봐야지 그 나는 약간 탱커에 맞는 것 같은데 내 탱커를 쭉 파. 그 탱커를 파다가 탱커가 좀 질려. 그러면 이제 딜러를 한번 해볼까? 뭐 딜러를 좀 하는데 완전 그 에임이 좀 많이 아파. 뭐 그러면 이제 딜러는 안 하는 거죠. 이건 내게 아니야. 그다음에 힐러를 좀 해봐. 힐러는 약간 좀 적성을 맞는 것 같은데 승률을 보니까 탱커가 제일 높고 그 다음에 힐러고 그 다음 딜러야. 이런 식으로 이제 그 게임 할 때 여러분들이 캐릭터를 선택하는 거 하고 챔퍼를 선택하는 거 하고 여러분들이 논문 주제를 선택하는 과정은 동일한 과정을 거치게 돼요. 근데 다른 게 뭐냐면 하나는 재밌고 하나는 재미가 없다는 거야. 근데 어쩌겠어요. 여러분들 재미없는 거 하러 왔잖아요. 탓하려면 누굴 탓해야 돼? 날 탓해야지. 누가 대학원 가라고 떠민 것도 아니잖아요. 뭐 떠밀 수도 있긴 하지만 어쨌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한 게 없기 때문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면밀하게 파헤치기 위해서 뭔가 공부를 이제 안 한 거고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민이 생긴다라고 하는 거는 어떻게 보면 이제 그때부터는 자신감 문제 플러스 너무 먼 미래에 대한 고민을 하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뭐 모르죠. 예를 들어 내가 뭐 1년 후에 어디 가게에서 밥을 먹을 것이다 라고 했는데 그 가게가 1년 후에 남아 있을지도 모르잖아요. 요즘에는 이제 뭐 1년만 어느 동네 안 가도 막 가게 막 확확 바뀌어 있고 이러니까요. 자, 그 다음에 더 중요한 이유는 이거예요. 구체적인 결과물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내가 눈에 보이는 거, 게임 같은 경우 보면 티어가 있잖아요. 티어가 오르고 내리고 하는 결과가 눈에 바로 보여. 그렇기 때문에 어
점수 등급 같은 것들이 막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내가 이 정도를 했으니까 이 등급을 맞았구나라고는 바로바로 피드백을 받는단 말이야. 근데 연구나 프로젝트 대학원이라고 하는 거는 입학부터 시작해서 결론을 얻기까지가 언제 결론을 얻냐면은 뭐 논문 최종적인 논문이라고 하면 4학기 끝나고 5학기 끝나고 나서 여러분들이 적어도 2년 후에 그 결과에 대해서 피드백을 받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그리고 구체적인 결과물이라고 하는 거는 어쨌든 무언가 만들어진 게 없기 때문에 의욕이 생긴다는. 그래서 제가 나는 누구 여긴 어디 편에서 1학기 마칠 때 뭐 하라 그랬어요? 내 연구 계획서를 다시 써보라는 거지. 지금까지 내가 읽었던 내용들을 쭉 정리를 해보고 포트폴리오만 논문 뭘 읽었고 거기서 뭘 공부했고 이런 것들 정리를 해보고 뭐 그걸 바탕으로 난 여기에 관심 있는 것 같으니까 연구를 이런 식으로 한번 해보겠다라고 연구 계획서를 쓰고 피드백을 받다 보면은 여러분들이 이 구체적인 결과물을 하나씩 하나씩 쌓아가는 거예요. 어쨌든 인간은 눈에 보여야지만 이게 이제 있다 없다를 갖다가 알 수 있기 때문에 정신적으로 하는 건 물론 이제 생각이나 사고가 굉장히 중요하고 고등 인지 기능을 이제 발휘할 수 있는 유일한 종이잖아요. 근데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뭐가 있어야 되냐면 눈에 보이는 게 있어야 돼. 눈에 보이는 게 있어야지만 의욕이 생기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의욕 없애는 방법은 하나에서 열까지 구체적으로 진짜 자잘하게 무언가를 계속 생산하고 만들고 적어놓고 정리하고 이거를 계속 반복을 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생각만 하지 말 것. 그러니까 생각으로 하는 것들은 좋아. 내가 이제 듀얼코어로 돌렸을 때 하나만 이제 계속 연구를 생각하라 그랬잖아요. 그 생각한 걸 어떻게 하냐? 글로 적어봐야 돼. 근데 글로 막상 적으려고 하잖아요. 그러면은 안 적혀. 흰 종이만 남고 흰색만 이렇게 나오는데 일단은 뭐라도 적어봐야지 이게 뭐가 잘못됐다라고 하는 것들 여러분들 알 수가 있겠죠. 그래야지만 여러분들이 그 다음 나아갈 방향을 갖다가 확실하게 이제 알 수 있기 때문에 일단 생각만 하지 말고 생각이 나면은 쓰거나 말하거나 그려 놓으세요. 그러니까 뭐든지 눈에 보이도록.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이제 여러분들 집에다가 저는 제 방에 뒤에 화이트보드가 있어요. 화이트보드가 있어갖고 뭔가를 할 때마다 항상 이 도식으로 정해놓고 할 일이나 이런 것들을 적어놓고 그걸 보면서 이제 뭐 해야 되고 뭐 남았고 얼마 남았고 언제 끝내야 되고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자, 그런 것들을 그려놓고 생각이 나면은 선배든 후배든 교수님 잡고 제가 이런 생각이 있다. 그러니까 근데 여기서 이런 생각이 있다라는 거에서 왜 이런 생각을 했는지에 대한 근거가 항상 있어야 돼요. 생각의 근거. 생각의 근거가 항상 있어야 되고 이거는 여러분들 주관적인 판단이 아니라 생각 근거에 뭐가 있어야 되냐면 이론과 선행 연구하고 그 다음에 실제 사례. 그러니까 현실에서 사례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제가 뭐 교수님한테 얘기할 때, 제가 어린이집에 가서 뭐 선배들 연구하는 것들을 서포트하면서 이런 행동을 봤는데, 이런 행동들이 왜 나타나는지의 논문을 찾아보니까, 뭐 예를 들면 아동의 어떤 뭐라 그래야 되나 액팅 아웃 뭐 아니면 이제 다른 어떤 정신병리 이런 것과 관련 있는 것 같아 보여서 연구를 찾아보니까 이러한 선행연구가 이미 진행이 됐던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이런 현상에서 다른 부분 뭐 아동 자체에 대한 것보다는 양육자나 혹은 교사의 역할에 대해서 조금 더 초점을 맞춰보고 싶어서 이런 연구를 기획을 하게 됐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교수님이 이제 뭐 이런저런 얘기를 하면서 연구해서 이것도 찾아보고 저것도 찾아보렴. 뭐 찾아보고 나한테 얘기해줘. 뭐 이렇게 얘기를 해줄 수도 있고, 그럼 다음 랩미팅 때 그거 한번 발표해봐. 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고, 랩미팅 때 발표를 하게 되면은 그거에 대해서 논의를 하면 여러분들 논문에 대한 내용들을 좀 더 구체적으로 만들 수가 있겠죠. 그런 것도 있고, 인쇄하기. 왜 갑자기 뜬금없이 인쇄하기냐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 지금은 이제 학생들이 대부분 태블릿을 사용해서 거기다가 필기하고 정리를 하고 뭐 컴퓨터에다 정리해놓고 하는데 이게 파일 상태로 이제 어떤 디바이스 안에 있는 거하고 실제로 인쇄가 되게 이렇게 쌓여가는 모습을 보는 거하고는 엄청난 차이가 있거든요. 엄청난 차이가 있기 때문에 저는 예전에 논문 쓸 때 어떻게 하냐면 아트박스가 아니라 어디냐 교보문고에 있는 거 아무튼
거기 가가지고 예쁜 파일을 샀어요. 예쁜 파일을 사서 거기다가 내가 읽은 논문들을 갖다가 전부 다 인쇄를 해서 주제별로 정리를 해서 색깔 다르게 해가지고 이렇게 책장에 이렇게 꼽아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약간 그게 전리품 혹은 이제 기념품 같이 내가 이만큼의 논문을 읽었구나, 이만큼의 논문을 발표를 했구나라고 하는 게 눈에 항상 보여야 돼요. 그러니까 물리적으로 보여야 돼요. 네, 그런 것들을 읽은 논문, 책, 발표자들을 정리, 파일처리 같은 것들 함으로써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물리적인 증거에서 자존감이나 이런 것들을 얻어야 되는 거지. 그러니까 그게 이제 제가 예전에 이제 논문 쓰고 이제 논문 많이 읽고 뭐 이렇게 막 힘들잖아. 힘들면 어떻게 했냐면 책상 위에다가 여태까지 읽은 논문들 이렇게 다 펼쳐놓고 이렇게 체크 사진 찍어가지고 페이스북에 올린단 말이야. 아니면 싸이월드에 올리거나 올리면 이제 사람들이 보잖아. 그러면서 막 좋아요나 이런 것들을 막 눌러주게 되면은 그게 나름 굉장히 뿌듯하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여러분들도 하는 사람도 있을 거야 아마. 뭐 공부 스타그램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부계정 파가지고 자기 계정 연결시켜 놓은 다음에 거기다가 공부하는 사진만 이렇게 올리면서 로그 찍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것도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좋은 물리적인 증거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사람들이 뭐 아니면 동기들이 사람들이 거기다가 좋아요 눌러주고 뭐 피드백 해주고 하는 것들이 나한테 큰 힘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런 것들이 의욕을 없애는 가장 작은 단계의 어떤 일들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조그만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차근차근 해나간다. 그러니까 논문을 쓰는 거는 그러니까 여러분들 대학원 생활을 하는 거는 이렇게 바움쿠엔을 굽는 과정이랑 이제 동일하다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한 겹 한 겹 쌓아 올려 가지고 최종적으로 어떤 큰 작품을 만들어내는 거기 때문에 그게 지금 당장은 눈에 보이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멘탈을 챙기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모니터링. 현재까지 읽었던 논문책 자료들을 시간순 혹은 논리순의 흐름을 이제 정리를 해봐요. 이걸 왜 하는 거냐면, 여러분들이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 읽었던 논문들 중에 이건 아닌 것 같아라고 한 것도 있고 아니면 긴 것 같아라고 한 것도 있어요. 근데 그런 내용들이 어떻게 보면 이제 쭉 하나의 목적지를 향해서 갈 수가 있거든요. 이 말은 지금 읽었던 논문들의 내용이 나중에 내가 최종적으로 선택하는 연구의 어떤 주제에 관련성이 있을 수도 있고, 만약에 최종적으로 선택한 연구에서 결과에서 논의 부분에서 그러니까 이전에 읽을 땐 폐기된 건데 나중에 논의 부분에서 사용될 수가 있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어떻게 보면 연구의 맥을 나의 어떤 생각의 흐름을 정리한다라는 생각으로 이런 것들을 쭉 정리. 뭐로? 미로로 이게 뭐 이렇게 마인드맵 형식으로 이렇게 쭉쭉 그리는 거지. 내가 지금 여태까지 뭘 읽었고 뭐 때문에 이 논문에서 어떤 포인트가 있어서 무슨 생각이 나서 그 다음에 이후 두 번째 논문을 읽었고 두 번째 논문을 쭉쭉 읽다가 아닌 것 같아서 다시 돌아와가지고 다른 논문을 읽었다. 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여러분 생각의 흐름을 갖다가 정리해 놓을 필요성이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 이게 점프를 뛰게 되면은 내가 이때 무슨 생각을 했지? 라고 이제 생각을 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논리에 공백이 생기거든요. 그런 공백을 갖다가 없애기 위해서 항상 왜 이런 생각을 했는지에 대해서 정리를 해두면은 나중에 다시 되돌아왔을 때 시작하기 굉장히 좋죠. 그리고 정리한 흐름을 들고 교수님을 찾아가세요. 이렇게 보고 제가 처음에 이걸로 생각을 했는데 그 다음에 이것 때문에 이 논문을 봤었고 그래서 이 논문을 봤었고 지금 이 상태입니다. 여기서 뭐 저는 뭐 어떤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초점을 맞추고 싶은데 더 이상 이 다음에 어떤 논의를 해야 될지를 갖다가 좀 막혀서 추가적으로 어떤 질문을 하거나 아니면 어떤 변수들이 있을 때 제가 관심 있는 변수들에 대해서 좀 더 논의나 아니면 논리적인 확장을 할 수가 있을지 궁금합니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뭐 교수님 들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죠. 이것도 어떻게 보면 어필이고 여러분들이 이제 공부를 하는 어떤 과정이에요. 랩미팅 때 얘기해야 되고 교수님 때 따로 얘기해도 되고 이전 단계보다 구체화된 관심 주제를 이제 키워드 형태로 목록을 작성해서 이런 마인드맵 형태로 여러분들이 그려두게 되면은
생각을 정리하는 것들이 조금 더 편해질 수가 있습니다. 제가 요게 어떻게 보면 2학기 때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1학기 때도 이런 것들을 이제 같이 하면은 좋아요. 시간이 있으면은. 자, 그래서 이 프로세스는 정리하고 교수님 뵙고 수정하고 생각하고 그 다시 정리하고 요거를 어떻게 보면은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언제까지? 졸업할 때까지. 시작은 보통 이제 2학기부터 시작을 하면 될 것 같고 1학기 때 이거를 하기에는 조금 힘들어요. 아니면 왜냐면 데이터나 이런 것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생각에 폭이 아직은 굉장히 좁은 상태거든요. 1학기 때는. 그래서 되도록이면 많은 것들을 공부를 하고 많은 정보가 있는 상태에서 자 일단 어느 정도 준비가 됐으니까 시작을 해보자. 그래서 정리부터 먼저 시작을 합니다. 물론 생각부터 먼저 시작하는 생각하고 정리하고 이 정리한 걸 교수님 몇 개 나오면 랩미팅에서 이야기를 하고 여기는 피드백을 수정하고 피드백을 그 참고에 수정하고 이걸 바탕으로 다시 생각을 하고 요 프로세스를 대학원 다니는 내내 한다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요런 프로세스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2학기를 버티면 되고 여기도 이제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어떤 주제나 연구에 대해 생각을 할 때 이제 3학기로 넘어가는 굉장히 중요한 시기예요. 프로포저를 준비해야 되는. 연구의 결과로 무엇을 이해하고 싶은지 구체적으로 생각을 해봐. 요게 이제 교수님들이 여러분들한테 가장 많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은 그래서 네가 하고 싶은 얘기가 뭔데? 이 얘기를 가장 많이 하시거든요. 근데 저는 이 변수들의 관계를 확인하고 싶어요. 라고 하는 거는 빵점짜리 대답이에요. 그러니까 그거는 어떻게 보면은 관계는 이론적인 관계에 대해서 이제 여러분들이 가설을 검증을 하는 거고 실제로 그 관계가 있다라고 했을 때 우리는 무슨 이야기를 추가적으로 할 수 있느냐가 너는 도대체 무슨 얘기를 하고 싶으냐에 대한 대답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변수들의 매개 효과를 검증하고 싶습니다. 연구의 목적은 매개 효과를 검증하는 것이다. 라가 아니라 매개 효과를 검증함으로써 무슨 이야기를 할 것이다가 이 연구의 목적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요거는 좀 잘 생각을 해야 됩니다. 자, 그리고 변수 혹은 이론적으로 생각하지 말고 실생활의 예를 사용해서 주제의 스토리를 잡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연구라고 하는 게 그러니까 잘 안 잡히는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들이 변수의 이름으로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이게 잘 안 잡히는 거야. 예를 들어서 뭐 불확실성에 대한 인내가 뭐 어디에 영향을 미쳐가지고 뭐 어떤 영향을 어디에 이제 최종적으로 영향을 미친다라고 했을 때 그래 불확실성의 인내가 어떤 변수는 사행 연구에서 관계가 있으니까 있겠고 뭐 이거는 이제 모형으로 설정할 수 있겠고 그 다음에 이제 매개 변수에서 종속 변수로도 선행 연구에서 이제 연구가 있으니까 이거 있을 것 같아 이걸 모형 설정하겠다라고 하면은 그래 모형은 되지. 근데 그래서 그게 뭐냐라는 것을 추가적으로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는 실생활의 예를 사용해서 여러분들이 이 모형을 갖다 적용을 할 수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연구라고 하는 거는 어 연구라고 하는 거는 단순히 이제 이론적으로 이야기되는 것뿐만 아니라 실생활에서도 우리가 이야기를 해야 되고 이론적인 내용을 경험적인 데이터로 검증을 한다가 사회과학에서 우리가 이야기는 연구의 어떤 기본 틀이거든요. 거기서 이제 경험적인 경험을 토대로 검증을 한다가 그 데이터가 되는 건데 이런 내용이 실생활에서 우리가 납득할 만큼 벌어지거나 어떤 예시로 설명을 할 수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그 연구를 하는 저도 그랬고 연구를 하는 초보자들이 하는 가장 많은 실수가 뭐냐면 변수로 설명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이제 형이 상학적인 인간들이 아니에요. 형이 하학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형이 상학적으로 생각을 하면 당연히 생각이 안 들 수밖에 없어. 그래서 그러니까 발달 심리학적으로 얘기하면 우리 누구나 형식적 조작기를 가지게 되지만 형식적 조작 능력을 가지게 되는 영역은 사람마다 다를 수 있답니다. 사람마다 다를 수 있는 거고 지금 우리가 여러분들이 처음 대학원에 와서 변수 이름으로 혹은 이론으로 무언가를 설명하려고 하는 거는 아직 구체적 조작 단계도 못 왔는데 형식 조작 능력을 사용하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구체적으로 여러분들이 컨트롤할 수 있는 수준으로 변수를 다운시키고 실제적인 사례를 사용해서 이 스토리를 잡아보세요. 이게 명확하게 잡히면은 그때부터 다시 변수나 개념으로 설명해도 됩니다. 자, 그랬을 때 관심 있는 변수 나의 최애가 되어야 돼요. 심지어는 사생팬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일거수일투족을 알아야 돼. 예를 들어서 이제 내가 뭐 실행 기능이라고 하는 변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자면은 뭐 실행 기능은 1900 몇십 몇 년에 뭐 루리아라는 사람이 처음 얘기를 했고 그 사람 심리학자가 아니라 뭐 신경 뭐 그런 신경 그쪽에서 신경학자인가? 뭐 아무튼 그랬어요. 뭐 좀 오래해서 까먹었는데 뭐 그랬고 최근에 뭐 실행 기능에 관한 다양한 연구들을 보면은 실행 기능의 어떤 여러 가지 요인들이 서로 다르게 나타나 있다. 이런 것들을 이제 어떤 미야케라고 하는 사람이 그 여러 논문들을 살펴본 결과 뭐 이니비션이랑 쉬프팅이랑 워킹 memory 세 가지 요인이 실행 기능의 기본적인 요인이라는 것을 이제 뭐 알아냈고 뭐 이걸 바탕으로 이제 앞으로 연구할 때는 기본적으로 세 가지 요인이 있고 나머지 추가 요인은 여러분들 알아서 토핑에 쓰세요라고 이제 논문에서 이야기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이후에 이제 뭐 유코 무나카타라고 하는 사람이 뭐 실행 기능이라고 하는 여러 시프팅의 개념 중에서 이것들이 이제 cognitive flexibility라고 하는 개념으로 이제 뭐 이해가 돼야 될 필요성이 있다. 뭐 이런 이야기하면서 중간에 뭐 젤라조라고 하는 사람이 그 실행 기능을 갖다가 핫 프로세스하고 콜드 프로세스가 있다. 뭐 이런 여러 가지 스토리들이 쭉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누군가에게 이야기를 할 때 이 모든 것들을 전부 다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 최애가 누구인지 뭐 있는 사람이 있고 있는 사람도 있고 없는 사람도 있을 수도 있겠지만 좋아하는 거에서는 여러분들이 굉장히 자신 있게 모든 사람들한테 허락이 된다면 일코를 하고 있을지도 모르겠지만 어쨌든 허락이 된다면은 좋아하는 거에 대해서 막 다 얘기를 할 수가 있잖아요. 그 정도로 그 변수에 대해서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뭐 누가 얘기했다, 어떤 학자가 얘기했다까지는 몰라도 되긴 하는데 관련 있는 변수들이 뭐고 얘네들이 어떤 식으로 연구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들이 전부 다 기억에 있어야 됩니다. 관심 있는 변수는 나의 최애가 돼야 되고 일거수일투족을 다 알아야 돼요. 저는 PTSD에 관심 있어요 라고 얘기해요. 그럼 PTSD에 대해서 전반적인 모든 것을 다 알아야 돼요. 어디서부터? DSM-5냐? 모르겠다. 아무튼 DSM에 있는 내용부터 시작해서 이상심리학, 임상심리학, 뭐 다른 어떤 영역에서 사용된 PTSD에 대한 이해라든지 현재 PTSD가 어떤 식으로 연구가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줄줄이 읊을 수가 있어야지만 연구할 준비가 됐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게 안 된 상태에서 연구를 하려고 하면은 굉장히 힘들어요. 그래서 제가 밤새라고 하는 그래서 마인드맵을 그려야 되고 요약을 해야 되고 정리를 해야 되는 겁니다. 자, 근데 교수님 피드백에 상처받지 말겠는데 교수님들이 막 뭐라고 하나? 나는 굉장히 많은 교수님들을 만나봤는데 모르겠어요. 딱히 막 그렇게 막 무섭게 하는 교수님들이 없었던 것 같은데. 그러니까 무섭다라고 해서 막 공포스럽거나 뭐 그런 게 아니라 물론 이제 피드백이나 이런 거에서 어느 정도 두렵긴 하겠지. 근데 뭐 그게 나한테 인신공격을 한다거나 뭐 인신공격하면은 국가인권위원회에 이제 뭐 어디다가 하든가 뭐 교내 어디 거기다 신고를 하면 되는 거고 굳이 그렇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자신 있게 얘기하고 내가 모르는 것을 아까 질문이 없으면은 수업도 없다 그랬잖아요. 질문이 없으면 아무것도 안 된다 그랬잖아요. 내가 피드백을 받으려면 내가 알고 있는 걸 알려줘야 돼요. 어디가 부족한지 알려줘야 되니까 일단은 여러분들이 많이 공부를 하고 그걸 교수님한테 다 까야 된다. 물론 이제 100%다 까지는 마세요. 그리고 모든 것을 기록합니다. 어떻게 구체적으로. 그리고 버려지는 것도 정해진 것도 없다는 것을 상기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들이 지금 논문을 읽었다가 만약에 이제 이거는 폐기라고 하긴 하지만 이게 실제로 버려지진 않아요. 아까 뭐라고 했냐면은 흐름을 전부 다 정리를 하라 그랬죠. 그러니까 버려지는 것도 왜 버려지는지에 대한 이유를 갖다 적으면서 이 버려지는 것들 정리를 해야 됩니다. 정해진 없다는 그리고 정해진 것도 지금 하고 있는 게 과연 내 학위 논문에 쓰이는 걸까? 이것도 항상 생각을 해야 돼요. 예를 들면 저도 1학기 때부터 시작해서 3학기 최종 논문 쓸 때까지 주제가 하나, 둘, 세 번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세 번 바뀌었다는 게 한 번, 두 번, 세 번 바뀌어서 총 4개의 주제를 갖다가 훑게 됐는데 나중에 실제로 논문을 썼을 때 이전에 이제 관심 있었던 주제에서 이야기했던 내용들을 물론 안 쓴 것도 있고 쓴 것도 있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게 버려졌다라기보다는 나중을 위해서 이제 어떻게 보면은 디딤돌로 사용될 수도 있는 거고 그러니까 앞으로 나아가기 위한 디딤돌로 사용될 수도 있는 거고 나중에 논의나 이런 데서 사용할 어떤 근거 자료를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이거를 갖다 포기한다라기보다는 여기서 잠깐 돌아간다 정도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2학기가 끝날 때쯤 완성돼야 되는 거는 논문 작성에 대한 감이 어느 정도 있어야 돼요. '아 대충 이렇게 쓰면 되는 건가?' 이제 그 정도 감을 가지게 될 때까지 뭐가 있어야 되냐면 그 정도 논문을 읽어야 되겠죠. 그 정도 논문을 읽어야 되는 거고, 교수님께 내가 아는 분야, 내가 어느 분야에 구체적으로 관심이 있는지에 대해서 어필을 해야 돼요. 아까 이렇게 막 그 마인드맵 그려 교수님한테 설명을 하라고 했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교수님한테 공지가 돼야지, 아 얘는 뭐에 관심이 있으니까 어떤 식으로 지도를 하면 되겠다라고 교수님은 항상 계획이 있으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항상 알려줘야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수정 혹은 일부 삭제될 운명의 연구 계획서를 다시 작성을 해보는 거예요. 프로포절. 그러니까 선배들한테 프로포절 뭐 랩미팅이나 이런 거 할 때 3학기, 4학기 선배들이 프로포절 자료 하는 거 있을 거란 말이야. 그걸 달라 그래. 달라 그런 다음에 그거를 내가 관심 있는 주제를 갖다가 이런 형식으로 작성을 하려면 뭐가 필요한지도 좀 분석도 좀 해보고, 여러분들이 스스로 작성을 해볼 수도 있겠죠. 이런 거 쭉 작성을 해보면 여러분들도 연구에 대해서 대충 감이 잡힐 거예요. 그리고 램비팅 시간이 주어진다면 예비 프로포즈를 한번 해보세요. 수정 일부 삭제된 운명의 이제 연구 계획서를 작성한 다음에 어떻게? 여러분 램미팅은 제가 한번 프로포절 비슷하게 준비를 해봤는데 한번 다들 들어보시고 피드백을 좀 해주세요 라고 해요. 그래서 프로포절을 하는 거지. 덜덜 떨면서. 내가 해봤거든. 2학기 끝나기 전쯤에. 박사 선생님들 다 계신 수업이었는데 마지막 발표는 제가 혹시 프로포절을 준비를 해봤는데 해봐도 될까요? 라고 이제 얘기해서 교수님이 그럼 해봐! 라고 이제 말씀하셨죠. 그래서 박사 선생님이 3분이 계셨고 교수님이 계셨고, 그러니까 그리고 석사는 저 혼자였어요. 개박살이 났어요. 근데 뭐 그거 막 엄청나게 막 그 뭐지 신랄한 비판이 있는 게 아니라 제가 꼭 우려하고 있었던 여러 가지 미심쩍었던 부분들 있잖아요. 그거를 탁탁탁 알아갖고 탁탁탁 이제 그 지적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 지적이 아니라 뭐 결과적으로 이제 그 주된 내용이 뭐냐면은 이 주제에 대해서 네가 아직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것 같다. 전체적인 내용들이 좀 붕 뜬 것 같고 개념적으로만 너무 설명하려고 하는 것 같다가 주된 어떤 피드백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렇구나. 아직까지 내가 이제 이해를 많이 하지 못한 부분이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어떤 식으로 이제 그 공부를 해야 될지, 이걸 계속 지속해야 되는 건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생각을 해는 좋은 기회였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한순간이야. 한순간만 그걸 버티게 되면 여러분들은 앞으로 나아갈 방향이나 이런 것들을 이제 알게 된다는 거죠. 뭐 꼭 한번 그 2학기가 되기 전에 프로포절을 한번 해보길 바래요. 그게 어떤 피드백이 됐든 간에 대신 비슷비슷한 고만고만한 사람들끼리 모여가지고 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적어도 박사 선생님이나 혹은 교수님이 계신 데서 랩미팅 혹은 이럴 때 예비 프로포절을 해야지, 비슷비슷한 사람끼리 거진 석사는 1학기나 2학기나 3학기나 4학기나 다 똑같아. 그러니까 선배들이 봐준다고 해도 별 차이가 없기 때문에 일단은 교수님이 계신 데서 하도록 하세요. 자, 그래서 그 2학기째 이거는 이제 시작입니다. 이제 시작이고, 우리가 이제 그 1학기 때는 뭐라 그랬어요? 튜토리얼이라고 그랬죠. 앞에서 이제 그 뭐지? 영화사 소개하고 이런 오프닝이라고 그랬어요. 이제 시작을 위해서 한 발 내딛는 시간이 이제 2학기 때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이제 3학기 때는 어떻게 이미 끝나버리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페이지로 가게 되죠. 아무튼 어떻게 보면은 1학기, 2학기, 3학기 중에서 그 대학원의 2학기가 가장 중요한 시간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왜냐면은 이때 준비했던 것들이 드디어 3학기 때 꽃을 피우기 시작하기 때문에 2학기를 빡세게 보낸 사람한테는 상대적으로 편안한 3학기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아무튼 지금까지 얘기한 것들을 뭐 잘 기억해보고, 물론 다 실천을 하는 건 아니에요. 실천해볼 수 있는 건 실천해보고 못하는 거는 그냥 이제 넘어가면서 너무 빡빡하게 살지 말고 최대한 노력해보자라는 생각으로 제가 얘기했던 것들을 적어도 한두 개 정도씩만 여러분들 해보면은 어떻게 보면 보람찬 2학기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 이슈는 이 정도로 해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